지중해 바람은 불고 레드카펫은 반짝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올해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영화들을 찾아 떠납니다. 영화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영화제 옆골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오기린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축제의 중심 제78회 칸 영화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려한 경쟁작부터 시선 부분 속에 숨은 보석들까지 이번 칸에서는 어떤 영화가 웃고 어떤 영화가 우리를 울릴까요?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소모임 영화제 다니는 사람들의 운영진 요셉님이랑 리디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합이 딱딱 맞네요. 네, 요즘 날씨가 오늘은 너무 좋죠. 근데 어제는 또 좀 추웠고요. 날씨가 좀 싱숭생숭해요. 그렇죠? 여름과 겨울을 그러니까요. 무한으로 감기는 괜찮으신가요? 요즘 감기 이슈 엄청 많던데 사람들이. 그러게. 그렇죠. 저도 목이 갔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이제 그동안 이 전주와 지지난주에 디아스포라까지 달리면서 이제 목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칸 영화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은 저희 방송을 이제 기점으로 하면 오늘 새벽에 수상작이 나왔고 폐막을 했습니다. 네, 그 칸 영화제 이번 78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역대 황금종려상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는지. 왜 우리가 또 칸 영화제 황금영화상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다들 우와 이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두 분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히 요셉님 어떠세요? 글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해봤잖아 서로. 네.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고 네. 사실 칸의 황금종려상 영화들은 진짜 하나같이 너무 좋은 작품들이어서 그쵸. 하나를 찍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기준에서 편안하게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를 기준으로 좋은 영화를 한다 하면 네. 저는 펄프 픽션이 대중적이면서도 맞아요. 편하게 한 번에 이제 영화를 다시 본다면은 한 번 한 번의 시퀀스들을 그냥 옆에 즐기는 감상처럼 그쵸, 보고 그쵸. 싶은 영화. 네. 예, 펄프 픽션 그 보고 싶네요. 펄프 픽션은 그 시간 순으로가 안 되어 있고 그쵸.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맞춰보는 것도 되게 재미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여러 번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N차 상영을 봤을 때 재미가 부과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진짜 웃겨. 그러니까 내가 재밌죠. 맞아요. 보다가 재밌어요. 진짜 그 리모컨을 놓고 빵빵 웃은 적이 있을 정도로 웃겨요. 특히 브루스 윌리스의 그 어떤 이야기 중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진짜 너무 웃기고 좀 재밌고 그래요. 맞아요. 재밌어요. 리디님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종려상 수상작 중에서. 저는 첸카이거의 태양별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강렬했다. 공동수상 아니었나요? 공동수상 그쵸, 맞아요. 그쵸.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 없긴 한데 공동수상. 피아노랑 같이 그쵸. 공동수상이었었고요. 일단은 저는 장국영 덕후기 때문에 맞죠. 네. 장국영 맞아요. 님의 맞아요. 이제 묘소에도 가고 지금 굉장히 홍콩도. 열심히 홍콩의 모든 장국영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명장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기억나는 명장면이 음. 저는 한 20번 본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네. 계속 보는데 음. 약간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랑 또 굉장히 나의 상황 때랑 또 꽂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정말 역사적인 거나 이런 부분으로만 네네. 이 영화적인 요소들만 좀 봤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혁명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쵸, 문화혁명이나.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공리의 표정이 조금 왜냐면은 맞아요. 예, 공리의 표정이 그녀가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리의 표정이 굉장히 여운이 좀 많이 이건 남았던 것 같아요. N차로만 알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 처음에는 공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되면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랑 약간 겹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를 꼽았는데 그에 이게 또 그쵸. 맞아요. 좋은 영화지.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심사위원이면 피아노냐 태양별이냐 저 못 꼽아요. 너무 어려워요. 못 꼽아요. 못 저래도 둘 다 줬어요. 맞아요. 그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되게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영화를 다시 본다라는 거 좋은 영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가 얘기가 있는데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내지는 다시 봐도 그러니까 다시 봤을 때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영화 그게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순간에 꽂힌 영화 사실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 2, 3회차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노라를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셋이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노라를.
근데 그러면 우리 셋은 근데 아직은 아노라를 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엔차기는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전 영화였고 작년 황금 종려상 영화였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또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 영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아노를 꼽았기 때문에 저는 그 피아노를 이제 매달고 이게 떨어지는 그 장면 물속으로 저는 그거에서 약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분위기적으로는 진짜 네, 미쳤다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남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떠올라요. 1년에 한두 번씩도 그렇고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쭉 이제 그걸 보다가 뭘 할까 하다 보다가 피아노구나. 근데 태양별이요. 그러게요. 저는 그 피아노가 주는 아주 압도적인 영상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계속 여운에 남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었던데 네, 포스터를 샀어요. 네. 이제 오. 저는 피아노를 되게 늦게 봤거든요. 되게 미술 늦게 작품 봤는데. 사듯이 사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쵸? 포스터를 그러니까 내 방에 포스터를 붙이고 싶은데 뭘 붙일까 하다가 네네. 거기 바닷가에 그 풍성한 드레스를 적시고 있는 맞아요. 그게 봤을 너무 때, 그 굉장히 바닷가에 딱 그 물안개들이 깔려 있고 그 아름다운 미장센이 있어서 뭔지 몰라요. 근데 샀어요. 근데 그 후에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구나 해서 그쵸.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훨씬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모르고 봤음에도 딱 그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맞아요. 또 네. 뭔가의 그거는 정말 위대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그쵸. 해봐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좋은 영화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어쨌든 어제 이제 폐막을 했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폐막을 하고 이 황금동료상 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칸 영화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한테 시선을 사로잡은 건 어떤 걸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78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황금종려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주제를 잡고 저희 나름대로도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다음번에는 한번 내기 한번 하죠. 좋아요. 이번에 좀 늦게 저희가 이걸 해서 내기를 못했는데 내기를 한번 해서 그거 재밌겠을 것 같다. 수상 예측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삽시다. 아, 맥주라도. 그러니까요. 네. 구독자분에게 뭘 분들에게도 저희 같이 한번 합의로 같이 맛있는 걸 사는 걸로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뭐가 수상을 할 것인지 예측도 저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사전에 얘기했듯이 기조만으로도 황금종려상을 마치신 것 같은데 두 분. 그죠? 사실 이거 저희 우리가 팬심도 있어. 근데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 수상작이 발표되기 직전에 저희가 맞아요, 말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예, 아무래도 맞히는 재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저희는 약간 팬심도 좀 있었어요, 사실. 너무 네. 있죠. 올해 그 78회 황금종려상 아니죠, 경쟁 부분이죠. 경쟁 부분 이제 리스트 발표 딱 되고선 어떠셨어요, 올해? 저는 이제 그 정리벽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영화제 할 때 항상. 그래서 제가 뭐 로튼이나 이런 거 정리할 때도 한 벽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벽.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경쟁 후보들을 이제 부문의 이제 후보들을 정리를 쭉 하면서 막 이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얘도 와? 막 이 영화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했었는데 올해 전반적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올해 그 가장 개막하고선 가장 많이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올라왔던 게 그 노출 있는 드레스를 입지 못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어떤 배우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아마 인플루언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노출 있는 드레스를 입고 오셨다가 중국 쪽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퇴장 조치 당하셨다고 이 기사도 봤었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그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딥니까? 내가 떡상하고 때문에. 싶으면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이해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엄청 이제 그 레드카펫은 언제나 어떤 영화제에서도 별이니까요. 별들이 모이는 이제 그 부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제 엄청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인데 그 기사가 가장 처음에 뜨길래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 노출 있는 드레스를 입지 말 것.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다 각자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노출 있는 드레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배우들에게
어느 정도는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칸이 어찌됐든 3대 국제 영화제 중에서는 지금 영화사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를 그럼요.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영화제에서 그런 방식을 내놨다라는 건 좀 제가 볼 때 특이하긴 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그냥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칸 영화제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치우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잘 다루는 영화제인데 뭐 이번 레드카펫 기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남자 배우들도 조금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나왔으면 어떠했을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노출 방송되는데 지금 아니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다른 의미로. 노출의 절대량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쵸. 들라면 남자가 한다 뭐 이런 건가? 그쵸. 네. 아니 어차피 되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지. 좋네요. 우리 다 생각- 반바지 입고 오시면 되잖아요. 노출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이 죄송해요. 네.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있는 옷? 의상이라고 했을 때 노출 있는 의상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땐 보통 이제 남자 배우들은 보통 이제 턱시도를 항상 입고 오니까 노출이라고 해봤자 목, 살, 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틀어서 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해보면 올해 그 경쟁 부문 라인업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너무 좋았지 사실 라인업 그쵸. 라인업만으로도 이제 설레는 이름들이 많이. 근데 그쵸, 뭐 그쵸, 그쵸. 작년엔 안 그랬냐 싶기도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치. 근데 사람이 또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맞네. 77회가 뭐였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아. 근데 78회 저도 엄청 설렜어요, 진짜. 음. 근데 이게 그대로 부산에 온다면 미쳤어. 난 진짜 어떡하지? 이 영화들이 다 부산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 올해 부산이 이제 9월로 당겨지면서 모두들에게 올해 휴가 날짜라든지 올해 이제 각자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조절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다 만약에 부산에 온다면 저는 현업을 때려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혹시나 올해 라인업 중에서 좀 이거 뭐지? 싶었던 거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이제 제가 아까 그 레드카펫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참 이제 그 SNS를 뜨겁게 달궜던 게 일본 영화가 엄청 강세였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반면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하나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뭐 몰락이냐 내지는 한국 영화가 어떡하냐 앞으로 뭐 일본 영화가 치고 올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봤던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 못했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영화였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거 올 줄 알았다 싶었던 거 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갑자기 손이 막 바빠져요. 막 종이 넘기는 소리가 막 근데 미친 듯이. 우리가 영화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영화 얘기는 팬들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팬의 입장으로서 네. 팬의 그냥. 입장에서만 네. 이제 한다면 저는 이제 요아킴 트리의 센티멘탈 밸류 이거 좀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칸 영화제들의 영화들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수상했던 영화들 뭐 슬픔의 삼각형이나 혹은 뭐 추락의 해부나 네. 타이타니나 이런 거 다 영화들이 다 좋아. 좋고 그러면서 신선하고도 예술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부분은 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아킴 트리의 최근의 작품 있잖아.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네. 이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영화 기조랑도 되게 어울리고 트렌디한 느낌도 있는 감독이어서 좋은데 신호를 읽어보니까 더 끌리는 거야. 이 내용이 보니까 가족과 사랑, 상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코미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센티멘털 밸류라는 게 어떤 그 밸류라는 거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오래된 유산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뭐 과거의 감정, 추억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네.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 보면은 네. 가족 간의 어떤 우리가 최근에 느끼는 가족 공동체 간의 어떤 변화 네. 이 속에서 느끼는 갈등들을 되게 영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그쵸. 있는 영화예요. 그 산후체는 음.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취하게 된다. 이건 약간 산후체 페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팔렸던 기억이 나요. 그 모자. 산후체 모자가 있어요. 굿즈로 나왔었는데 네네. 그걸 엄청 많이 이제
몰렸던 팬덤으로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산호초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아킴 트리에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겠죠. 당연히 올해. 나는 그리고 요즘의 영화사적인 기조를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지옥의 묵시록 같은 대영화가 깐에서 황금영상을 받을 때랑 네. 어느 가족이라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상을 받을 때랑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어느 어떤 식으로 정치적 관점이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특히 영화사적 관점이라 표현하기는 좀 너무 학구적이어서 좀 그렇지만 어떤 영화에 봤을 때 영화의 중요한 변곡점들의 영화들을 황금종려상에 기가 막히게 찍어내는 게 있거든. 그래서 황금종려상의 리스트업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가끔씩 감탄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황금종려상 영화들도 마음에 들지만 이번에 받은 이란 감독 영화 있잖아. 네, 자파르파니. 네. 누가 얘기해 주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보입니다만. 예. 이제 둘이 말을 아낄 수도 있고요. 둘이 싸울 수도 있으면 내가 먼저 할 거야 말하면서. 네. 그래서 확실히 여성 서사라든지 가족 서사라든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뭐 사회 정치적 구조 이런 영화들이 좀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영화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간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감정선을 잘 보여주는 영화. 그러니까 요아킴 트리에 같은 경우는 감정선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지금 사랑할 때 누구나 취하게 된다 그 여배우가 그대로 나와요. 센티멘탈 밸류에. 뭐 페르소나인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페르소나겠죠 아마. 그래서 요 영화도 저도 이제 되게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줄리아지 크루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격을 주었고 4년 전인가요? 티탄이 저는 티탄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그 영화들 이력 중에 공포 스릴러를 가미한 영화가 이게 유일했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장르적으로 차별을 둘 필요는 없지만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그쵸. 정치적 관념, 좌나 우가 아닌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정치적 개념의 관념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시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르적으로는 공포 영화가 들어올 게 없었나 봐. 근데 티탄을 공포 영화로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스릴러 영화잖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여성 감독이기도 했고. 그쵸. 그래서 되게 그동안의 작품 수상 작가는 좀 다른 결이었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본인도 수상 소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괴물 같은 영화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본인도 찍으면서 많이 지쳤나 보네. 그쵸. 이거 정말 놀라운 영화였고 사실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잖아요. 전 다시 경쟁 부분에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놀라웠고 진짜 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었죠. 사실은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르덴은 마지막 남은 옹깁니다. 깐느 영화제. 다르덴이 다르덴 했겠죠. 당연히. 켄루치와 다르덴은 꼭 오셔야 됩니다. 켄루치 감독님 뭐 하시나요? 그 둘이 있어서 칸이 뭔가 어떤 이념적으로도 탄탄한 느낌을 받아. 그쵸. 그 사회적 이슈를 볼 때 어떤 부분을 확고하게 다룰 수 있는 영화제라는 걸 보여주는 감독 두 명이 그쵸. 꾸준히 칸에 제출하는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3시 반인가 그때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수상작을 봤는데 어때요? 어떠셨어요? 저는 예측 가능하셨나요? 예측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전부터 이걸 거의 시작할 때부터 저는 확고하게 취향을 말했지만 그리고 예전에 아랍 영화에 대해서 이디님이 중동 영화에 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중동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여기서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꼭 황금종려상을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여지껏 구금돼 계시다가 밖에 이제서야 나오셔서 그냥 밖에 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희 작품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t was just an accident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심플 액시던트라고 나오는 자파르 파니 감독입니다. 자파르 파니 감독 이 전작이 바로 노베어스. 그렇죠?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노베어스고 뭐 세계의 얼굴들이나 하얀 풍선 그리고
끝없는 폭풍의 해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네네네. 깐 초대를 받고 있긴 그쵸. 하지만 그리고 베니스랑 네. 베를린은 이미 상을 받으셨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3대 영화제 다 석권하셨고 그쵸.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슬픈 일들이 어쨌든 이란 자체에서는 감독님들이나 배우들이 이런 좀 이념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을 그쵸. 때는 가택연금이나 구금되는 경우가 많기 그쵸. 때문에 네. 나올 수가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네. 예, 그거는 노베어스라는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베어스는 예. 진짜 이건 무슨 다큐니 영화니 계속 이런 생각을 되게 들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만약에 유 감독을 이해하고 싶다 아니면은 깐느 황금 종려상을 탔다는데 당최 뭔지 모르겠네. 뭐 이란 영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노베어스에 대해서 먼저 맞아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렇게 떠들면서까지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단순 이란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 혹은 또는 다른 나라의 영화를 왜 찍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영화 종사자들에게도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기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위한 영화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왕빙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자파르파니 감독 마찬가지지만 재미있어요. 분명히 재미는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는 꼭 찍어야만 하는 영화, 꼭 남겨야만 하는 영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화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이 탈이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같은 결이지만 다른 매체로서 우리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저는 차파르파니 감독님의 받을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네. 깐에도 오셨고 그리고 사실은 노베어스를 2년 전에 제가 2년 전인가요? 저희 그게 부산국제영화제. 히잡 시위가 있었던 네. 해예요. 예, 그 해에 10월 달에 가서 이제 했는데 부산을 갔던 이유는 사실 자파르바나이 노베어스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었었냐면은 영화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이제 그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간절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네. 후속작으로 이렇게 황금종려상을 받으니까 사실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노베어스 보고도 굉장히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맞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아가겠다라는 그 본인의 그쵸. 영화는 계속되어야 하죠. 관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온 길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파르바나이뿐만 아니라 자파르바나이가 문을 열어줬고 지금 모하마드 마슐로프 신성한 나무의 시약 감독님이나 그쵸. 최근 개봉해 있죠. 네. 모하마드 마슐로프 감독님 같은 경우도 아예 망명을 하셨어요. 이번에 지금 추방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망명 신청을 하셔서 이제 이란 밖에서 영화를 찍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바흐만 고바디처럼 그런 쿠르드에 관련한 뭐 코뿔소의 계절, 취한 말들의 시간 이런 그렇게 뭐 망명을 하면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란 여자 감독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은 독일에서 영화를 만드세요. 이분도 입국이 계속 허가가 나지 않아서 파라나드 샤라피라는 나의 도둑맞은 우주라는 영화 인데 이분도 굉장히 저는 이란 감독님으로서 많이 라이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수의 국제 영화들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요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뭐 이란 영화나 아랍 영화가 좋은 영화들이 많지만 자파르바나이 뭐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조금 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은 기회와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약간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쵸. 좀 네. 그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많이 보고 함으로써 이해의 폭도 넓어질 거고요. 타인을 보는 그런 시선도 넓어질 거고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되게 예상 가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뻤다. 맞아요. 너무 라는 게 좀 좋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작년이 이제 아노라였죠. 그 2023년이 추락의 해부였고요. 그 전이 슬픔의 삼각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결국은 결은 비슷하지 않을까 얘기하고자 하는 장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아노라랑 비교해도 장르가 확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하지 않을까?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거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은 조금 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란 영화라고 하면 너무 좀 이런 식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동떨어진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칸에서 주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결국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확실히 네, 그 황금종려상을 이번에 받으면서 황금종려상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도 네. 아마 이 이란 영화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억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랄까. 네.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게 이제 널리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네. 나름 반가운 부분이 있고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방금 리드님의 강의를 잘 들었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중국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기분이 네. 된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맞아요. 네. 재밌어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연출을 볼 때 약간 독특한 뭔가 볼드함이 있어. 나는 그 중동 영화들이 맞아요. 갖고 있는 건조하지만 뭔가 탄탄함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볼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담해요. 색감도. 색감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영화도 있으셨어요? 일단 저는 아리에스터. 저 아리에스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거 좋아하는데 배우 봐봐. 네. 호아킨 피닉스잖아. 와, 어. 아니, 우리 아리에스터는 뭐 다들 저희 뭐 유튜브랑 팟캐스트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 유정과 미드소마의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천영화제에 오셨을 때 갔어요. 가야죠. 너무 좋아해서 보이죠. 프레이드 때문에 갔는데 너무 되게 철학적인 느낌도 많고 그쵸, 좀 그쵸. 생각보다 되게 귀여웠어. 친근하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웨이브 내강인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유전이랑 미드소마를 재밌게 봤고 보이즈 어프레이드 역시 호불호가 많긴 하지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약간 점점 유전이랑 미드소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포를 조금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자극적이지. 점점 맞아요. 갈수록 약간 자신의 개인적인 맞아요. 공포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거. 그래서 요번에는 되게 신호비 재밌었던 게 이게 작은 마을인데 두 아메리카 대륙 간의 충돌과 냉수적 대결인데 이게 되게 약간 무슨 말인지 맞아요. 약간 싶긴 한데 너무 또 어떤 형태로 또 이상한 세계로 우리를 안낼까 이런 게 조금 그쵸. 의외긴 하지만 네. 얼마나 또 재밌으면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리고 포스터 되게 특이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소가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낙하하는 네. 건데 굉장히 약간 고전 영화 같은 느낌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네. 흑백으로 돼 있는 이게 동물 영화제인가 싶은 검은 소. 동물 영화제인가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도 있었는데 아레스터 그쵸. 그래서 또 그쵸. 호아킨 피닉스의 그 약간 정말 미친 연기 기대해봅니다. 영화 진짜 연기 뭐 끝판왕이죠. 저는 비간 감독님 네. 지구 최후의 밤 저는 심지어 지구 최후의 밤을 너무 좋아하는데 감독님 이름을 지금 처음 외웠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 이후에 영화가 맞아요. 뜸하셨죠. 그래서 근데 1번은 이거예요. 영화 찍으셨어? 2번은 칸에 간다고? 이게 같이 와서 지체밤의 그 충격 중간에 나오잖아요. 3D 안경을 쓰세요. 이때부터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되게 묘하잖아요. 맞아요. 이 묘함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했을까를 생각하면 네, 맞아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광야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서기님이 나오시죠? 네, 어떡하지라는. 중국 시골 마을이 배경이라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약간 시골 출신이신 것 같아요. 지최범도 도시가 맞아요. 아니라 시골이잖아요. 네. 약간 맞네. 시골.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또 때문에. 아니 감독님의 출신. 아. 이랬는데 막 상하이면 진짜 깜짝 놀라지 나. 메인스트리트 그죠? 완전 그냥 막 서울 막 아니면 홍대 출신 이럴 것 같은데. 농촌을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아무 말 그러면 대잔치네요, 진짜. 좋아 분위기 좋아. 네, 그대로 좋아요. 잔치 한번 불러주세요. 잔치 한번 해요. 아니 이번에 진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막 라인업이 너무 좋아서. 웨스 앤더슨은 어때 그러면 웨스? 아, 그거는 근데 상 못 받을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신호비나 이런 거 정리를 하면서 맨 마지막 칸에 이제 그 전작들을 이렇게 써드렸는데 네네. 제가 안 쓰다가 지웠어요. 사실은 전자가 제일 길게 썼거든요. 칸을. 나 혼자 왜 이제 이게 전작들을 보면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을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아는 그랜드 부다페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혼자서 참 그 로얄 테넌바움 영화를 혼자서 다즐린 주식회사 없나? 그 오징어와 고래 넣고 이러면서 아니야 이건 내 픽이잖아 하면서 지웠거든요. 마이너비. 네. 근데 저는 그 초기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 한번 기획전하면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한국에서 인기가 아리스도 많죠.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초기작만 가지고 영화를 하고 싶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저희 나중에 상영회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을 저는 것 로얄 같아요. 테넌바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어요. 맞아요. 네, 오징어 고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고. 개들의 섬. 개들의 섬 너무 좋은데 그건 또 애니메이션이라서 조금 호불호가 있죠. 부국제에서 했었나? 네, 맞아요. 맞지? 부국제였어요. 네, 갑자기 또 이제 웨스 앤더슨으로 쑥 빠졌는데. 그러네요. 네, 페니키아 스킴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나오려고 그 출발 비디오 여행 거기서 개봉하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거를 하고 계셨어요, 설명을. 그래서 바로 넘겼거든요. 안 보고 싶어서. 네. 근데 봐야죠, 진짜. 어제 그 어디죠? 그 노원구에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 네, 거기선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고 다음 주에 개봉이고 저는 아무리 저의 그 현생이 힘들더라도 저는 이건 심해라도 갑니다. 무조건 가야죠. 다음 주에. 네. 네, 다음 주에 무조건 볼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스킴은 그치만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는 갑자기 지금 뭐죠? 지금 모두가 황금 종류를 받기에는 저는 아카데미에 더 어울리는 그쵸. 느낌이에요. 칸 네. 영화제에서는 점점점 네. 칸 개막작 같은 영화제는 느낌이죠. 자파르바가이나 네, 죄송합니다. 줄리아 딩크루노.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네. 이번에 그러면 수상작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죠. 수상작에서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시네 파운데이션 그 학생 부문의 1등상을 네. 한국 허가연 감독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받으셨다고 이번에. 그래서 그냥 한국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죠? 누가 그런 기사를 네, 선동하고 있다 봅니다. 저는. 그리고 수상을 해야 꼭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게 있는데. 너무 네. 이제 일본 영화가 되게 많이 초청을 받았고 한국에서 이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의 비교성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칸이 전 세계에서 1등 영화제가 아닌 거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1등 영화제가 아니고 그리고 상을 받는다고 해서 뭐 이게 모두가 다 사랑할 만한 영화제는 아닌 거고 저 어제 엄마랑 미션 임파서블 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죠. 네, 칸에 못 갔. 그리고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칸에 갔어 미안. 비경쟁이 갔겠다. 비경쟁이. 갔어. 근데 그게 꼭 황금종려상 받지 않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 그렇죠. 그렇게도 갈 수가 없는 거고 경쟁 부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고요. 저는 한국 영화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그 뭐 생각해요. 위기는 그런 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애들이 있는 한, 저희가 지금 영화제 돈 얼마나 쓰고 있는데요, 지금. 더 관객이 많이 보고 네. 그리고 또 더 창의력 있는 뭔가 스토리텔링 계속 고민하면은 그쵸. 네, 그냥 그게 한국 그 영화의 성장 동력이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칸 영화제 1회부터 초청받고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첫여름이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네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황금 카메라상이라고 그 첫 영화 장편 첫 영화를 이제 기가 막힌 영화를 찍은 분에게 주는 네 최고의 장편 데뷔상이다라고 주는 영화가 대통령의 케이크라고 하산 하디 감독님 이분도 이제 중동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케이크란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전주영화제 하기 전이었나요? 그 전주영화 추천작 할 때 케이크 케이크 메이커. 네, 그래서 네. 이거 케이크가 생각이 났나 봐요. 네. 이거 보면서 대통령의 드시고 케이크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맛있게 얘기하셨나 보다 케이크 메이커를. 맞아요. 케이크가 먹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케이크 이 영화도 이제 첫 장편 영화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좀 했고요. 이제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예상했던 영화들도 좀 있고 사실은 부산에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영화들도 좀 있고 혹시나 수상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추천작 3편을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영화들 수상을 못했지만 내가 추천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상을 했고 할 줄 알았어? 라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먼저 하기가. 그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리아 디크루노의 알파입니다. 그 티탄 감독님이고요. 3년 전에 티탄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으셨는데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전작 티탄 그 전이 로우라는 영화였어요. 그건 더 충격적입니다. 로우도 충격이고요. 다 난 봤죠. 티탄이 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로우가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티탄이 굉장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관점에 따라 둘 다 되게 부천에서 다르구나. 했지. 네, 맞아요. 맞아요. 부천 냄새 물씬 납니다. 맞아요. 너무 부천 너무 아리에스터랑 둘이 같이 오면 너무 미쳤죠, 행복할 것 미쳤죠.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같은 시간에 말려주세요. 걸리면 난 진짜 화낼 저희 거야. 우리 심야상이 어때요? 너무 좋죠. 미쳤다. 네, 저랑 그거는 그리고 맥주 한잔 5시 하고 가야 반에 돼요. 해장국집 네. 가야 돼. 여기 지금 두 분 텐션 좀 네. 보이시기 때문에. 저 깜짝 부천에 놀라서요 지금. 기가 막힌 24시간집 그 뼈해장국집 알거든요. 아, 야, 왜 그래? 그리고 요거 저는- 하고 보고. 저는 심지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부천 분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럼 집으로 갈까요? 좋아요. 어머님 놀라실 거예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알파라는 영화도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그 시놉시스를 봤는데 문제야 13살 소녀. 끝났다. 이렇게 문제야 13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란 짓 하지 마 제발. 진짜. 그래서 이 소녀가 이름이 알파더라고요. 그래서 알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알파가 홀어머니랑 같이 살아가는데 팔에 문신을 이제 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 가족의 세계가 무너진대요. 오호. 그래서 신업의 어그로 봐봐. 그 이 미쳤죠. 사람은 있어. 미쳤죠, 어그로는 진짜. 훅은 확실히 있어 영화에. 그렇구나. 어. 저희 집 얘기인데. 네. 엄마가 받는 충격. 알고, 예, 엄마가 신업에서 깜짝 놀라. 훅이 일단 앞에 두 작품도 그렇지만 이 신업이 있는 순간 딱 그쵸. 느낌 딱 와. 그래서 저도 근데 상을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2번은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 네. 그러나 굉장한 문제작이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 옛날 포스터 보시면 한국에 그런 뭐 칸이 선택한 문제작 이런 거에 들어가는 맞아요. 포스터들 있잖아요. 슬로건처럼. 맞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왜냐면 제가 선택한 3가지 작품이 2편은 수상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근데 한 편은 수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황금종려상을 이제 뽑았었고 그 아까 말했던 자파파네이 감독의 영화를 뽑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2등상이죠. 을 받았던. 그 그랑프리를 받았던 그 요아킴 트리의 영화를 우리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 산우체 감독님이죠. 2개를 뽑았는데 3번째가 이제 줄리안 디크루노.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영화로 어떤 영화를 역대 영화에서 고민을 하실 겁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저 역시도 피아노를 얘기를 하면서 vs 끝까지 고민했던 게 티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저는 이제 피아노를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줄리안 디크루노의 영화를 저는 뽑았고요. 두 분은 어떤 수상을 했던 작품도 괜찮고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작품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아까
워낙 원픽 계속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자파루파나이. 네네네네. 네. 자파루파나이를 부산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부산에서 뭐 김지석 프로그래머 계실 때부터 네. 굉장히 이런 왕명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도 많이 지원했던 그쵸, 걸로 그쵸. 알고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아리에스터 감독님 제발 부천에 와주시기 다시 맞아요. 한번. 그래서 그것도 네네. 재밌을 것 같고 다르덴. 네, 다르덴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쵸. 일단은 다르덴은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그쵸, 그 그쵸, 그쵸. 요셉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켄 로치가 정말 80대의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젊은이라고 네네. 말할 정도라면 다르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소적인 척하지만 따뜻한 심장을 갖고 그냥 있는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시선이 굉장히 관조적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그쵸, 했거든요. 막 가가지고 막 영화 카메라가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탄 소년이나 이제 그 꿋꿋이 걸어가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네네. 그런 걸 뭐 조명한다든지 그래서 이 조금 계속 카메라가 떨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그런 시각이랑도 좀 저는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이창동 감독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작이 나오죠.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신작이 나와서 이번에 신성현도 가셨죠? 아니요. 신동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건 홍성수 감독님이시죠. 감독님. 예. 이창동 네. 감독님이 이번에 이제 네. 제작 지원 네. 받으셔서 이제 네. 신작 들어가신다고. 네네네. 네네. 기사가 이미 확 미친 듯이 떴죠. 네네. 정말.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우리 다르덴님들도 그쵸. 다르덴 형제도 다르덴 영재인 분들이 굉장히 계속 2년 전에 오셨었나요?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 그쵸. 2년 전에 오셨고 네. 이게 하나의 메시지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변주가 소외되고 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되게 사랑스러운 시각으로 그쵸. 여러 그런 포커싱으로 그쵸, 말을 그쵸, 해주기 그쵸. 때문에 네. 이번에 영마더스돈 같은 경우에도 그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제목부터 예, 예. 따뜻해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더 차일드랑 또 음. 그때 수상 하나 더 했었던 게 뭐였었죠? 다르덴 형들. 너무 많아서, 근데. 맞아요. 네. 더 차일드랑 로제타. 아, 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황금 종려상 도전이었는데 네네네네네. 물론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명작으로 그쵸. 뭔가 명작의 느낌이 너무 와서 크게 기대 중입니다. 맞아요. 유승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셨을까요? 예,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리스트업을 쭉 봤지만 네. 감독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네. 그것도 출연진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잖아요. 그래서 네. 앞에 얘기한 건 중복이 많이 돼요, 저도.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딱 볼 때 신업을 보고 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죠. 근데 네네. 틀리는 경우도 있죠. 영화랑 좀 다를 그럼요.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어쨌든 신업에서 몇 가지 키워드 때문에 이 영화를 고르게 되는 직관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올리버 라스의 시라트라는 영화를 네네네. 신업이 짧은데도 저는 이번에 3등상이죠. 그러니까 칸 영화제 심사위 영상. 심사위원상을 받았어요. 네, 이번에 공동 수상이었어요. 네, 시라트랑 사운드 오브 플링이랑.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시적 영상미와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이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는 걸 읽긴 네네. 읽었어요. 근데 신업이 전 더 끌렸는데 네. 신업이 그 보면은 그 사막을 여행하는 부자 간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딸의 실종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 나서는 약간 로드무비 형태인 것 같은데 네. 배경은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제가 느끼는 그 어떤 감상적인 포인트라 할까요? 그 사막이라는 그 주제, 그러니까 외부의 그 힘든 요건,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얘기, 전 이게 요즘에 많이 끌리더라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칸 영화제가 이제 지옥의 묵시록 같은 전쟁 정치 영화부터 네. 어느 가족의 이제 가족 간의 정치 관계를 풀어내는 것처럼 그쵸. 네. 현대 사회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이 이제 바텀업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족의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찰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고민이나 그다음에 성찰을 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주제에 많이 끌렸는데 네. 이 영화는 마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인 힘든 상황,
딸이 실종되고 네.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시적인 영상미가 있다고 하니 이 키워드에서만으로 충분히 끌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 또한 그 되게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영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네, 하는 맞아요. 작품이 네, 아닐까 그래서 싶어요. 저도 요 영화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그 예측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저도 조금 끌렸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세 편 꼽기가 너무 힘들기는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좋아하시겠지만 누벨바그라는 영화,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네. 네. 이것도 엄청 좋다라는 평이 좀 있어서 언니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누벨바그 영화랑 뭐 네. 유저먼 시네마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렇긴 한데 그쵸. 이게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고래질 수 또 있죠. 아니 고루해지는 게 아니라 이 되게 뭔가 영화 팬들에게 아주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거죠.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저라면 안 건드렸겠다. 건드리기 힘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리처드 링클레이터잖아요. 그건 그래요. 잘 건드렸겠죠. 네, 어디 갔어 버나데 만드신 분입니다. 참고로 보이우드랑. 네. 아니 보이후드. 보통 설명할 때 비포 시리즈라든지 보이후드를 얘기하지 어디 가서 버나데부터 죄송합니다.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버나데 재밌었어요. 최근에 봤나 네. 보죠. 네, 재밌어. 스크로브랑. 그죠. 스크로브라고 솔직히 명작이지. 못 참죠. 명작이죠. 완전 띵작. 네, 네. 진짜 못 참지. 뮤지컬로 봤어요. 아, 그럼요. 전 봤습니다. 그럼요. 맞죠. 너무 좋아요. 못 참죠. 잭블랙님. 아, 저는 사실 진짜 좋아하는 감독 진짜 많았거든요. 뭐 카를라 시몬도 그렇고. 근데 카를라 시몬은 사실 좀 의외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선으로는 썬댄스 영화제에 더 잘 어울리는 그 알카라스의 여름 맨날 이게 헷갈려요. 알카라스인지 알라카스인지 알가라스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근데 항공검사. 이게 네. 저도 까를라 신문이 되게 의외였던 게 알라카스의 여름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작품이 로메리아라는 작품인데 네, 맞아요. 이것도 그 스위펜 농촌이 사실 똑같잖아요.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다 보니까 그 프리다의 그의 여름, 있을까? 프리다의 그림 똑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가족 공동체를 건드리는 감독이라서 비슷한 느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부산이 오지 않을까요? 이라는 생각을. 부산에 부산이나 전주에는 올 것 같아요. 적어도. 그쵸. 네. 전주엔 꼭 와야 되죠. 네. 그 필리라이카트는 조금 힘이 빠졌나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쇼잉업 봤을 때. 퍼스트 카울 제가 너무 네네. 좋아했어서. 근데 쇼잉업은 조금 힘이 빠졌나 했는데 이번 영화는 사실 또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지. 쇼잉업 저는 엄청 좋았었던 그래요?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붐업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게 조금 이슈가 안 된 느낌이 약간 아쉽긴 해요. 쇼잉업이 네임밸리에 어느 대해서? 영화제야? 영화제였는데 여성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렇죠. 것 네, 여성 영화제에 왔었던 것 같고 8월 말에 있을. 네,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뭐 바쿠라우 감독님, 그 클로버 맨더 샤필로 이 감독님 영화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희가 이제 칸 영화제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부산 영화제 전초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결국에는 부산 영화제로 기결되는. 부천이랑 부산으로 많이 그쵸. 오긴 부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깐 영화제들은. 잘 갖고 오는 느낌이라서 부산 영화제에서 어떻게 좀 비교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칸의 하고. 풍부한 라인업이 결국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그럼요. 화려한 리스트업을 해준다. 그럼요. 이렇게 기분 될 좋아지네. 거고 또 지금 올해 네. 부산이 변화가 있잖아요. 경쟁 그쵸.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경쟁 부분 수상이 이제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상작으로 픽스된 것들보다는 조금 다양한 걸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쵸. 네. 그래서 줄리아 디크루노 화이팅! 그리고 너무 되게 팬심을 드러내준 것 같아요. 화이팅! 제가 기대되는 거는 합시아 헤이지 리틀 시스터라는 맞아요. 영화인데 그거는 한국계 배우가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성함이 박지민. 네. 근데 이 배우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이시라. 이 영화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였죠. 네. 그래서 그 배우분이 나오신 영화여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린렌지 감독님. 네. 케빈에 대하여 감독님. 영화 살벌하게 네. 잘 찍는 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는 영화가 너무 많긴 했어요. 제니퍼 란스 주연이네. 네, 맞아요. 로버트 패틴슨. 네, 이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너무 좋을 거야. 약간의 마더의 느낌. 어떡하지? 그 마더의 그 살벌하다. 또. 시니컬한 케빈에 대해서 전 너무너무 무시무시했거든요. 전 두 번 못 봐요.
몇 가지 좋은 영화들이 영화지만 두번 보고 싶지 그런 않지. 것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두 번 보기 너무 힘든 영화긴 맞아요. 합니다. 송곳니 같은 거나 뭐 네, 이런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에 대하여.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 못 봐, 진짜. 네. 충격적인 장면이 사실 너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쵸. 못 보겠어요. 근데 이 Dear My Love라는 영화는 동명 소설을 각색을 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설을 좀 먼저 읽고 나서 보면 좀 어떨까라는 저는 소설이 원작인 영화들은 소설을 먼저 읽으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소설에서 좋네요. 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왜냐하면 영화를 먼저 보면 영화 보고 나서 이미 영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맞춰서 보는 느낌이라면 소설을 먼저 읽으면 상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볼 수 있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하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이제 나름 괜찮은 방법 같아. 네, 들어보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특집 한번 가지고 좋지. 특집을 한번 해서 그것도 네, 좋습니다. 더 좋았던 것, 영화가 더 좋았다 내지는 소설이 더 좋았다 내지는 두 개가 다 좋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의 요렇게 해서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니 소설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칸의 라인업도 너무 좋았고 사실은 수상작들도 너무 좋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수상작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영화 팬들이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영화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각자가 이제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먼저 이제 봐가는 재미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개봉하면 그러니까 영화제에만 오는 영화들도 있겠지만 영화제에 왔다가 또 개봉을 한 영화들도 대부분이잖아요. 또 개봉 확정된 것들 몇 개 있어서 그쵸.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니키안 스킴은 저희가 다음 회차 때 한번 네. 보고 어떠셨는지. 얘기해볼까요? 좋죠.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좋습니다. 또 그리고 저 칸을 또 가봤잖아요. 그 베니스 아, 맞아.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칸을 유일하게 가보신 분이에요.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9월달에 와, 어떠셨어요? 그때도 영화 느낌이 나나요? 나고 일단은 그 칸 메인 스타디움에 이제 네. 줄을 서 사진을 찍어요 사람들이. 아, 근데, 9월에도. 근데 사진을 찍는 그 공간이 영화제가 느껴지진 않지만 네.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은 밤에 이제 뒤에 호텔 뒤에 있는 음식점을 가게 되면은 네. 음식점들마다 영화 포스터들이 달려 있어요. 아. 황금종려상의 그 마크랑 같이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니스 분위기의 시골 마을 느낌과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와인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 먹으러 어디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면 이제 네. 여기 며칠 전에 한국 배우 이정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어떤 많은 에피소드들을 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진짜 영화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그런 칸에 느낌이 가면. 그리고 바닷가 뷰가 너무 좋아. 아, 그러면 칸의 그 9월은 그때도 날씨가 되게 쨍한가요? 약간 여름 느낌으로? 쨍했어요. 아. 좋았어. 많이 덥지 않았어요. 가기 좋아요 9월달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 이것 좀 다른 얘기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베네치안 빨리 가야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사실 유럽이. 관련 영화 그래서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저는 여름에 유럽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유럽 덥지. 생활을 했지만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겨울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제 저는 베를린 영화제를 다녀왔잖아요.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이게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베를린 영화제 갔다 왔을 때 너무 추웠으나 저는 이 추운 엄청 살이 에일듯한 추운 이 유럽의 겨울 날씨를 좋아해서 저는 그때 레드카펫을 보고 이제 개막작을 보고 왔었는데 이토록 사소한 것들을 보고 왔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좀 더 축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베를린은 물론 저희가 영화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베를린 영화제를 간 것도 있었지만 완전 축제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하긴 했었어요. 좀. 예. 그러니까 왜 전주도 보면 전주 영화제를 그 거리를 벗어나면 조금 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긴 했는데 칸은 이제 가면 거의 12달 내내 이제 칸 느낌인 건 거죠. 영화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지. 약간 근데 칸은 그 니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여행을 할 때 껴가면 좋은 것 같아. 좋고 근데 칸 도시 자체가 그 아무래도 해외 여행객들이 있으니까 네. 영화 때문에 네네네. 약간 프랑스 명품들이 모여 있는 쇼핑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거기는 그렇게 막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네.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 명품 쇼핑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분은 좋아하시니까. 저희는 네. 모든 저도 안 것을 좋아해요. 그냥 좋아한다 합시다. 우리 오감 알겠어요. 만족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아는 그 명품의 그 약간 반짝반짝 명품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그 레거시 명품 느낌이야. 아. 매장들이 오래됐고. 그럼 좋아하는 걸로 하시죠. 좀 멋있어. 알았어. 좋습니다. 파리 가서 할게. 쇼핑은. 리스 시골 마을 풍경과 바다 그리고 영화 도시라는 느낌이 중첩된 멋진 거의 도시. 완벽하네요. 그럼. 그러네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약간 그런 분위기라는 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은 게 그쵸, 그쵸. 베네치아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관련된 리도에 갔었었는데 그땐 저는 이제 영화제 기간이 아닐 때 갔었는데 약간 여기서 진짜 영화제를 하나 약간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저는 그 기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부다페스트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막 크게 대대적으로 뭔가를 막 그쵸. 그런 맞아요. 느낌은 아니에요. 도시가 들썩들썩한 느낌은 아니어서 이걸 알고 찾아오는 약간의 정말 방문자들이 그 약간 영화 관련 업자들 그런 그게 아니면 좀 하기 네. 힘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칸느를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도 네. 항상 그 생각만 했었고 사실 저는 베를린 영화제 딱 맞춰가면서 이게 나의 어떤 성덕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베니스 살짝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8월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년에 가요. 저랑. 내년에 베니스 8월 가능하죠. 예. 일단은 수영해야 되니까 일단 다이어트를 조금만 더 빡세게 하고 갔다가 안 되면 뭐 네. 칸이라도 갔다가 한 번은 바다에 갑시다. 그런 거 바다 가야죠. 좋습니다. 네, 베니스든 칸이든 가면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칸 영화제 항상 이 시즌이 되면 칸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어떤 영화가 올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저희는 영화제를 진짜 많이 다니는 애들이니까 다니다 보면 가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딱 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다른 영화제들을 준비를 하면서도 칸을 억지로 꾸겨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되게 바쁘게 준비를 해주셨으나 그래도 너무 우리는 본투비 영화 팬으로서 즐거운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재밌게 좀 찾아보고 그쵸. 기대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또 부산에서 어떤 느낌일지를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고 특히 황금종려상 리스트업을 쭉 보면서 네.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좀 많이 또 다시 리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그쵸. 좋았죠. 네, 같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았고 네. 깐의 뭐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3대 영화제 중에서 영향력이 제일 크다라고 뭐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리스트업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디님 어떠셨어요? 저는 자파르파나이가 끝까지 팬심을 드러내는. 예, 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또 이란을 자꾸 들어가시겠다고 해서 걱정이 너무 되는데 예, 그 인터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감독님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네네. 맞아요. 밖에 나올 거면 진즉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응원을 하고 기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막 되게 영상으로 영화 디렉팅을 하진 않으시겠죠. 네, 영상 통화로. 그러니까 영통으로 하시잖아요. 네. 노베우스. 네. 네.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이번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대중매체잖아요. 대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물론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수상 결과를 봤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상이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뭐 상을 들고 있었고 또 기립박수가 있었고 뭐 기립박수가 8분이니 12분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 기억 속에 많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함께 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칸의 선택은 끝났지만 저희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아직이죠. 네. 자, 그러면 영화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영화제 옆골목 저는 오기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풍부하고 재밌는 이번에는 한국의 영화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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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